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에 상당한 이슈를 품고 또 상한가 같은 기업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또 다음 주에 강한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상한가 갈 수 있는 기업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4주 연속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힘들수록, 시장이 조정이 나올수록 수급에 대한 쏠림이 한쪽으로 많이들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귀담아 들으셔서 즐거운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앞서가지고 우선은 이번 주 핫하게 시장을 달궜던 상한가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일사료, 월요일날 사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다,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제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사료 관련주로서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대주산업도 그렇고요. 사조동화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 곧장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 자, 대한제당은 우리가 이제 설탕 관련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곡물에 대한 지금 현재 부족 사태라든지, 세계 식량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량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화요일도 이제 한일사료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쌍방울, 광림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또다시 쌍용차 인수권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 관련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더 재개가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게 별표해 놓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KG 그룹과 함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쌍용차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크라운제가 우리가 과자는 뭘로 만드나요? 바로 밀가루로 만들죠. 그럼 밀가루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또 크라운제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면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자,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메이슨 캐피탈과 마찬가지로 KG 그룹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이슈가 되는 거고, 이건 또 복합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철강제 관련해 가지고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금강철강도 마찬가지죠. 철강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철강제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줄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쉽게 이 물량 자체가 글로벌적인 부분에 펼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이었다. 자,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 관련해 가지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슈화가 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편결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느냐, 아니면 신사업이라는 것을 포커스에 맞춰서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간편결제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이루고 있다. 신사업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시장을 제대로 읽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한일사료도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3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사료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우리 또 추천주였죠. 그래서 상당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또 큰 수익을 맛봤다면, 이번 달은 또다시 한일사료,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닭고기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축산, 돼지나 소 관련된 가격 자체도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어서 한번 보면 이제 언론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보도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곧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밥상 물가가 올랐다.
자, 기사 타이틀로 쓰기 상당히 좋은 단어거든요. 밥상 물가라는 단어.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 꼭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매기세가 쏠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우리가 상한가 어떤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선 지난주 상한가 어떤 기업 이제 사조 동아원, 우리가 추천주였기 때문에 요 기업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동아원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완전 통으로 양봉 한 개를 뽑아냈습니다. 오전부터 이제 1%, 2% 막 움직이다가 그것이 이제 장중에 10%, 한 2시 정도에 한 20%, 그리고 이제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넘어갔죠, 또 지금. 지금 보면 이제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선으로 구분이 좀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선들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저항과 지지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현대사료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나눠서 한번 봐봤는데요.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고요. 현대사료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자, 요 3가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저항과 지지를 볼 때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선 끊는 연습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선이 자 1번입니다. 1번 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2번 선이 만약에 저항과 지지에 대한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1번과 2번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간중간에 양봉이 형성되고 음봉도 형성되면서 저항과 지지는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세분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1번 지금 보면 위에 윗선과 중간선과 하단선 자체를 구분해서 보면 자 제일 위에 있는 상중하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과 중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멀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중과 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짧게 나타나죠. 자,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럼 지금 보면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상단의 상선과 그리고 중선과 하선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 자, 상선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선에 대한 부분에 하선과 중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상한가를 돌려서 넘어가는 차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뒷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사조 동원도 보자고요. 사조 동원도 마찬가지로 상선이 한 개가 있으면 자, 상선과 중선, 하선을 구분했을 때 중선과 하선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좁게 나타나고 대신에 그 위에 상선에 대한 부분은 이격이 크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 이격 자체가 밑에 있는 이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간극 자체가. 그러면 중선과 하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상선에 대한 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가 노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1번 차트는 이런 움직임이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상선이 있으면 상선과 중선이 붙어 있고 하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마찬가지죠. 자, 상선과 중선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2가지 자리에 대한 부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거나 또는 저항이 그만큼 강한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2가지에 대한 상과 중선 자체가 이제는 지지곤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좁게 나타나는, 간극이 상당히 좁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또다시 지지가 상당히 강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밑에도 또다시 한번 지지곤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여기 이 자리가 여기 하단에서는 여기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계속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저항이 부딪힙니까? 상선과 중선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한 거고 대신에 이걸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선, 두 개의 이 선 자체가 상당한 지지곤력으로 현재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한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봐야 되는 것이 구분을 할 때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변곡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차트에서 보면 지지와 저항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분포를 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에 대한 변곡을 한 개로 잡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추세봉을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봉에 들어가면 한 주간의 움직임이에요. 봉 한 개는 약 5일간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이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세에 대한 부분을. 대신에 일봉으로 넘어가 일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런 선이 세분화가 되었을 때 자, 이 중간선이 상선이 한 개가 있고 중선과 하선이 있다면 중선과 하선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간극이 좁을수록 지지가 그만큼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선이 존재를 했을 때 주가 자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는 힘들죠. 왜? 지금 중선과 하선 자체가 밑에서 올라오는 차트에 대해서 본다면 간극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강한 자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결국에는 이게 돌파가 돼가지고 상선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중선과 하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눌림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형성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중선과 상선에 대한 부분 자체 간극이 좁고 하선에 대한 간극이 넓었을 때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한번 터치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쉽게 돌파 나온다 했어요? 아니라 했죠. 상선과 중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간극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한 번씩 갭하락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갭하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차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간극 자체가 크게 벌어져 있는 하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하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갭이라는 부분이나 또는 급락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세력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눌림목 형태로 들어가고 상을 많이 상종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상방에 대한 선 자체를 이제 터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대신에 그런 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지 간극이 밑에서 좁은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강한 지지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지지 형태 자체가 간극이 크게 하선과 떨어져 있는 간극이 보인다면 그때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갭이나 또는 한 번에 대한 큰 가격적인 이격이 나타나고 난 다음 거기 하방에 대한 공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곧장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부분에 간극이 좁기 때문에 지지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고 지금 주가 자체가 자,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 양봉이 지금 상중 하선을 한 번만에 돌파하는 봉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봉에서 지지가 어디서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상선과 중선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지지에 대한 형태는 바로 하선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수 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봉상에서 눌림목에 대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형태를 띄기 위해서는 이런 상선과 중선과 하선 이런 구분을 반드시 해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테마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시겠는데, 자, 우선은 이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죠? 또다시 한 번 더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빠져있다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설탕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설탕 가격도 불확실성이 커진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설탕에 대한 부분, 대한제당 같은 기업들이 또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사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사료에 대한 주 원료가 되는 것이 옥수수와 그리고 이제 대두라고 합니다. 대두가 이제 콩입니다. 콩인데요. 요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우리가 사료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옥수수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두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료와 비료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자, 비료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가 이제 요소라는 부분이 주 원료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곡물을 갈아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비료보다는 사료 관련주가 훨씬 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소맥인데요. 소맥은 우리가 이제 밀을 우리가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옥수수나 콩, 밀 이런 것들 곡물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월 70억 달러가 들고, 그리고 현재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수출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사가 잠정 중단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밀에 대한 생산이 전 세계 5위권 업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흑토입니다. 그러니까 질퍽한 땅이에요. 모내기하기 상당히 좋은 땅들인데 유럽은 모를 심지는 않죠. 쌀을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이라든지 또는 이제 옥수수나 대두 같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곡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010년도는 이제 기후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줄었다면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가격적인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과자는 뭘로 만듭니까? 과자는 이제 밀로 만들게 되죠. 그런 밀 관련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영역이 확장되면서 세계 곡물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가격적인 상승이 결국 과자에 대한 가격 상승 또는 우리가 라면에 대한 가격 상승 또는 뭐 지금 밀가루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과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라면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실 쌀보다 우리가 이제 주식은 쌀이지만 쌀만큼 많이 쓰는 게 사실 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밀에 대한 자급률이 얼마 되냐? 우리가 0.6%거든요. 나머지 99%는 다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곡물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에서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죠. 사실 현재 우리나라 물가 4%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리로 잡히기는 대단히 힘든 물가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장선상에서 식품 관련주도 함께 이슈가 될 가능성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 이번 주는 간편결제나 신규 사업을 함으로써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뭔가에 대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재평가는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에서 연구 중인 신약 개발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 개발, 임상 개발 같은 우리가 R&D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이어졌을 때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말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선은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도 물질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도 물질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뭔가 이 물질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도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 물질을 발견했다. 선도 물질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후보 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이 후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 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보 물질 단계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아직까지 초창기에 대한 임상 연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임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안에는 임상이 1상과 2상과 3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상엔 A와 B 정도로 나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임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비임상이라고도 해요. B자가 이제 안일 B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전임상이라는 앞전자를 쓰는 거죠. 그 임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기 전, 그러니까 이걸로 전임상에서는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서 해봤는데 동물의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이 동물을 해봤는데 부작용이 없더라.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해보는 것이 바로 이 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임상에서 큰 효과를 봤다. 이것은 이제 모순된 말이죠. 왜냐? 전임상은 동물에게 하는 건데 여기서 큰 효과를 봤다. 동물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를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1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 2상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3상은 그 환자를 대규모 늘렸던 부분, 그리고 A, B를 통해 가지고 A는 효과만을 보는 거고, B는 이제 용법과 용량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100ml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느냐, 50ml 했을 때 보느냐, 5ml 했을 때 보느냐, 또는 주 3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 1회 해야 되는지, 1, 2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과정을 2B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단 효과만 보자 하는 것을 2A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 임상 과정이 있고, 그러면 그냥 2상을 도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대신에 2A가 진행된다. 이거는 이제 효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고, 2B라고 하는 것은 2A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좀 더 용법과 용량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2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상은 환자 수를 늘리는 작업이고,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식약처 허가가 떨어지고 판매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얘기로 상한가를 많이들 가요. 왜냐하면 3상을 통과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상 1상을 통과하는 기업은 몇 %가 될까요? 90% 이상이 통과합니다. 대신에 이 1상까지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후보물질, 선도물질 또는 이제 비임상 단계 1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챙겨보시는 게 맞죠. 그럼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왜 대부분 이런 기술 이전을 선택을 하느냐면 비용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3상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우리가 3상 정도 성공하려면 이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기술 이전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 확률도 워낙 높고,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나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되, 이런 것들은 좀 더 뉴스를 좀 찾아오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테마들, 이번 주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한번 들썩거렸는데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정부에 대한 원전 19개에 대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종목군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HI라든지 또는 한전산업이라든지 우리기술, 뭐 지금 보면 보성포텍 같은 기업들 원래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꼭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처음에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다, 또는 대두 가격이 상승했다, 밀 가격이 상승했다,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음식료에 대한 뭐 밥상 물가까지도 지금은 테마가 좀 더 확장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가볍죠. 그죠? 이런 종목은 좀 가볍고, 대신에 하이트 진료, 삼양식품, 대상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추세적 상승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트라이를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방산주가 있습니다. 방산주. 자, 다시 한 번 더 이 방산주가 저는 움직임이 좀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여전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인수에서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이제 사드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드에 대한 배치가 이제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 현재 지속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수출 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 수출 물량이 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3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크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업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면 광물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리튬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충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번 주는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이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튬 가격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런 광물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가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니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충전을 100% 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터지지 않는 것은 니켈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켈이 100% 충전이 되고 난 다음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켈인데,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니켈이 필수적인 소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망간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광물 관련된 가격 상승, 그리고 이 망간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죠. 그렇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광물 종합 지수를 보더라도, 요건 이제 가격 지수거든요.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들, 희귀금속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히토류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광물 관련주들도 한 번에 대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소외가 되는 종목군들이, 소외가 이루어진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로 빌미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시장을 본다면 광물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직한 상한가를 가면서 사조동원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BHI, 샘표, 휴니드, 태경산업인데, 자, BH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핵 연료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샘표, 우리가 이제 샘표 식품 같은 업체들이 대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간장류가 나오죠. 우리가 미국으로 따지면 케찹 업체가 국내에서는 또 샘표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원래는 미중에 대한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대두 가격에 대한 변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니드가 이제 전술적 장비나 레이더망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태경산업, 망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수급에 대한 솔리마가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종목별에 대한 개별주 트레이딩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를 반드시 보시면서 자, 이번 주도 상한가 갈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 여러분들한테 꼭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